네, 네네.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기록 중지를 안 했다고.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아까처럼 지금 연결이 안 됐거나, 단추에. 네. 연결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볼까요? 그 종료하면, 그 다음에 보기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매크로에 가셔서, 매크로 보기를 넣어. 여기서 이거, 이거, 잼, 다시 보기 있어. 그다음에 블러를 잡지 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 마우스로, 여기서 매크로 싶죠. 살짝 매크로, 이런 식으로, 매크로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지정할 때, 보기 가셔서, 그다음에 여기, 기록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삭제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여기 보면, 기록을 누르고, 서식 설정이에요.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이렇게 되셔서, 이제 여기서, 이거 잘 맞추고, 마우스를 눌러서, 네, 네, 쌤이, 쌤이 주면, 이거 나는, 그래서, 사진, 이렇게 돼서, 기록 중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냥 나오고는 매크로 그래서 들어오면서 버시 하이드 그다음에 상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 매크로라는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 임자리에 어린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정확히. 네. 자, 프로시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요. 프로시저를 들어가셔서 자,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되셨고요. 자, X표하고 닫으시고요. 이제, 15점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엄청 배점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요. 입력이 90%가 나오고요. 조회가 10%가 나옵니다. 자리가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에 안 쳐지면 뭐 조회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기적 문제제의 장점은 조회하고 입력이 이제 골고루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거의 다 입력이 나옵니다. 조회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회를 잘 안 내는 이유입니다. 그 조회가 나오면 보통 이제 문제 전체가 다 쉽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운이 진짜 좋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차트에 여기 보시면요. 지나서 프로시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 문제는 제가 20문제, 예, 우리 기출문제 20문제잖아요. 따라하기가 21거든요. 하나도 빠지면 다 풀 거예요, 이거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시험장에 가면 프로시저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이기적 문제의 유형으로 다 나와요. 얘들이 책을 많이 파는 이유는 뭐예요? 패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되셨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책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우수한 강사진들이 패턴 정리를 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 패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기적이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에 보시면요. 프로시저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시저 하시는데 쭉 해주셔가지고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4파트 들어가겠습니다. 프로시저. 자, 이렇게 됩니다.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명령문 이런 뜻입니다. 그 명령문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메서드, 명령, 단어로 된 명령문과 그거를 이제 뭐예요? 그 명령문에 지배를 당하는 객체하고 그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두 개가 합쳐져서 프로시저가 됩니다. 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일단은 열고 닫고입니다. 뭐를요? 작업의 화면을. 작업의 화면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열고 닫고 할 수 있냐? 그게 이제 뭐냐면 5점을 줍니다. 열었으면 닫아야지 5점을 줍니다. 열었으면 닫지 않으면 나머지 점수도 아예 없어요. 되셨죠? 열었으면 닫아야 되고 닫을 때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닫을 때 유형이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한 6개 정도가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었을 때, 작업의 화면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초기화 값을 이니셜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화면을 열었을 때 기본적인 날짜, 그 다음에 콤보 상자에 뭐예요? 소스 데이터. 이게 이제 열렸을 때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초기화 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폰을 처음 받았을 때 초기 값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작업의 화면에도 작업 화면 왜 만드느냐라고 하시면요. 작업에 편하게 하려고 되셨죠. 이게 이제 엑셀이 뭐예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 글자를 계속 쳐서 뭐예요? 데이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윈도우처럼 화면 꾹꾹 누르면 자동으로 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꿔서 작업 좀 할 수 있나 그 능력이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출석부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표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작업화면 만들어서 작업의 자동화에 기초를 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20개 패턴이 자세히 살펴보면 10개로 집약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 10개의 패턴을 외우는데 결국에는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열기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 유형 1번에 보시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한 단추를 클릭했을 때 작업의 자동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단추를 클릭해서 폼이 열리고 폼에 특정한 입력값이 입력이 되면 그것이 시트로 가게끔 하는 게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되셨죠? 작업의 화면에 입력된 값이 자동으로 시트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작업의 자동화입니다. 하셨나요? 그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ITQ 액세스에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커말 1급에서는 원 시간이 없어갖고요. 지들도 알아요. 그 만들 시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활용이 가능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하면 액세스가 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해주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입력행만 제대로 설정할 수 있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하셨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그 다음에 함수 잡으면 돼요. 얘 잡고 나서. 얘를 클릭하셔서요. 디자인 보기 눌렀습니다. 들어갔죠? 그쵸? 액세스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허리만 잘 잡아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눌러서 디자인 모드가 되었을 때 요 단추의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 단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프로시저를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눌렀을 때
특정한 대상의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푹 끼어 들어간 상태에서. 하셨나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해주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클래스가 열리네요. 이 쉬운 거를. 열고 닫고를 못하겠습니까? 5점은 그거, 따놓은 당상이죠.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가 열리면, 여기서 읽어야죠. 커맨드 예약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얘요. 요 클래스가 열리면, 폼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폼이 친절하게 여기 적혀 있네요.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오타가 없으면 됩니다. 예약하기. 예약하기라고 하는 요 개체입니다. 폼이라는 개체에, 자, 뭐예요? 프로시저는, 여기 이 개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문이 뒤에 붙는다고 그랬죠? 점 하시고요. 이 비주얼 베이직에 정리는 서식입니다. 하셨나요? 점을 하시고, 이 폼이라는 개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메서드가 붙어요. 단어로 된 명령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쇼하라, 열어라 라는 뜻입니다. 쇼. 오픈이라는 건 없어요. 되셨나요? 쇼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엔터 눌렀을 때 쇼가 프로퍼 적절하게 S가 대문자로 됐습니까? 그러면 오타가 없다는 겁니다. S가 대문자로 안 되어 있으면 뭐예요? 어딘가 오타가 있다는 겁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닫아야죠. 저장 아이템입니다. 여기서 X표하고 닫으세요. 닫으셨나요? 닫으셔갖고 자,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드는 디자인을 눌렀을 때고요. 자, 실행하는 모드는 디자인을 해제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었어요. 뭐가 열리나요? 작업의 화면이 열리죠? 이렇게 됩니다. 작업의 화면은 지들이 미리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난 작업의 화면으로 여기서 입력된 값 있잖아요. 작업의 화면으로 들어온 값들을 여기다가 시트에다가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셨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전자출석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런 간단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셨죠?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었어요. 그럼 닫아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닫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닫는 부분은 맨 뒤에 있겠죠? 쭉 내리셔가지고요. 닫는 유형은 한 6가지. 어, 여기 있네요. 유형 4번에. 보이시나요? 유형 4번에 취소 단추를 클릭하면 예약하기 폼이 종료가 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고 닫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뭐냐면 메모리에서 얘를 내린다. 라고 하는 언로드를 사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클로즈를 사용하지 않고. 되셨죠? 메모리에서 내려서 닫게 한다. 언로드, 니. 로드가 뭐예요? 씹는다. 그 다음에 언로드는 뭐예요? 내린다. 어디서? 메모리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메모리에서 내려라. 무엇을? 폼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적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인 모드를 눌러서 디자인 모드로 들어갔어요. 수도 없이 많이 풀린다. 걱정하지 말고요. 예, 클릭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었어요. 열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폼이 여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찾으셔가지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시작했으면 종료 버튼, 요거의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셨나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 보세요. 커맨드, 취소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요 클래스가 열리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맞은 명령문을 적으면 돼요. 내려라, 가, unload. 메서드가 앞에 갔거든요.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어예요. 한 칸 띄우고요. and if처럼 한 칸 띄우고 me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폼을 내려라 라는 뜻입니다. 언로드 미, 언로드 예약하기 이렇게 안 해요. 언로드 미 되셨나요?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적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시고요. 요거 지워보세요. 자, 메서드가 폼을 내려라. 명령문이 앞에 가 있어요. UNLOAD. 한 칸 띄우고 미. 프로퍼 적절하게 단어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하셨나요? 여기까지 하고 열고 닫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을 적어야 됩니다. X표하고 닫으시고 이거 확인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하시고 얘를 열었어요. 열었나요? 열고요. 자, 뭐예요? 취소. 닫히나요? 이게 돼야지 나머지 점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폼도 열고 닫지를 못하는데 나머지 점수는 안 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 처음에 로직입니다. 하셨나요? 이게 이제 열고 닫히고 난 다음에 닫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타 등등을 더 적어 내려갑니다. 하셨나요? 아까 기타 등등이 더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합니다. 우리가 딸 때는요, 5점, 5점씩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15점을 한꺼번에 걸머질 수 있어요. 20문제를 다 풀어야지 걸머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두시고요. 자, 보세요. 자, 예약하기 폼을 종료했어요. 그 다음에 이 3셀에 우리가 이제 엑셀 시트가 어떤 특정한 셀에 값을 입력하는 상자로 값의 영역으로 변할 때는 아까 뭐라고 했죠? 블락킷의 모양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 셀에 자, 이 그릇에 예약하기 현황이라는 문자열을 담겠다라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2, 3이라고 안 적고 블락킷을 하고 예약하기 현황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값의 영역에 요거를 담을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글꼴은 불림체, 글자 크기는, 자, 여기서 좀 외워봅시다. 글꼴은 폰트.점 네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폰트.점 네임. 폰트.점 네임이에요. 글자 크기는 폰트.점 사이즈. 따라해보세요. 폰트.점 사이즈. 폰트.점 사이즈입니다. 되셨죠? 굵게는 뭐예요? 폰트.점 볼드 하시고요. 이꼴 true가 됩니다. 이거는 기울인 꼴은 뭘까요? 폰트.점 이탈릭 이꼴 true가 됩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글꼴의 서식이 이것만큼 잘 정리되어 있는 파트에 예제가 없어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라도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로 빠지지 말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시고요. 이제 취소 버튼에 조금 더 적으로 들어가려고요.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누르시고요. 예약하기를 또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약하기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폼이 있죠? 그 외 나머지 폼은 여기 들어가서 합니다. 그게 취소 버튼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더블 클릭한 안에 들어갑니다. 클래스가 열려야지 그 다음 그 디자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두시고요. 이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세일에 이제 보시면 값을 담는 상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항상 블락키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요 비주얼 베이직 창에서 B3라고 하면 그냥 문자열인 거예요. 인수로 인지가 돼요. 얘가 이렇게 하면 인수가 인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냐면 어떤 상자에 뭐예요? 얘가 적혀 있으면 자, 뭐예요? 여기가 주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에, 값에다가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예약 현황일을 입력하래요. 그래서 예약 현황 문자열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는, 입력하는 것을 왼쪽에 그릇에 오른쪽에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릇을 왼쪽에 적어놓고 오른쪽에 그 대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현황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하셨죠?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가로 하시고요. B3 폰트 적어주세요. 폰트 점 네임. 그 다음에 이꼴 불림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 적절하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B3의 폰트 사이즈는 폰트 점 사이즈 14로 하라. 이 수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B 두껍게 하라라고 했거든요. 폰트 점 폰트 볼드. 볼드가 두껍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의 속성이 true여야 한다. TRUE.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B3. 그 다음에 점 폰트 점 이탈리. 이탈리이 true여야 한다. 그 종료에는 글꼴만 적혀는 아니에요. 메시지 박스가 와요. 되셨죠? 메시지 박스가 오거나 글꼴이 되거나 글꼴 입력하거나 이 둘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 박스는 유형이 많아요. 유형이 많은데 이 글꼴을 이렇게 나열한 거는 거의 없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문제를 우리가 이 지정을 풀어보면 메시지 박스의 유형은 있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X표하고 닫으세요. 그러면 이제 실행하러 갑니다. 실행의 모드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시고요.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죠?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예약 현황이라고 적히면서 글꼴이 다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이탈리까지 바뀌시죠? 두껍게 됐죠? 이렇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 값을 지정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요거 날짜, 도착지 부분이 있고요. 매수 세 가지가 있어요. 상자에. 네, 세 가지 모두가 초기 값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입력받는 데이터고요. 어떤 것은 초기화 값이거든요.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폼을 보고 초기 값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릭하셔서 이니셜라이즈 초기값 설정하는 게 이제 5점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도 주로 나오는 게 6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점은 이게 잘 봤습니다. 애들이 영리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5점이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로시저 문제를 싹 다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떨면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함수보다 얘를 잡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폼의 초기화는 이니셜라이즈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날짜라고 하는 텍스트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날짜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예요. 데이트. 현재 날짜고요. 그 다음에 CMB 도착지라고 하는 목록이에요, 목록. 여기 보시면 뭐 좀 닮았죠? 홍보상자, 얘 약자입니다. 홍보상자의 약자고요. 아까 언뜻 봤어요. 홍보상자 하나 있다는 게. 홍보상자는 뭐예요? 목록 중에서 현대적인 목록입니다. 왜? 필요할 때는 펼쳤다가 필요할 때는 또 필요 없을 때는 접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목록보다 훨씬 더 계산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하셔서 이제 그 목록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냐라고 하는 초기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보통 보편적인 초기화입니다. 이게 거의 50%가 나와요. 되셨죠? 근데 여러분들 50% 위에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초기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애들이 영영해서 혼자서도 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뿐이지. 끼워 맞추기 해서 어떻게든 외워서 갑니다. 영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라서요.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하셨나요?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를 누릅니다. 누르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요. 자, 폼 열어요.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해볼게요. 디자인 모드를 누르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열어놨죠? 폼을 열어놨죠? 그럼 여기 폼이 보이잖아요. 폼 전체에 대한 조기화 값이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요. 어떤 건 텍스트 창자라고 하는데 얘 이름을 한번 보고 갑시다. tx는 날짜잖아요. 여기 보이시는 tx는 날짜 보이시나요? 날짜고요. 요 이름 한번 보고 갑시다. 지가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 CMB 도착지죠? 이 두 개에 대한 초기화 값이에요. 이 두 개에 대한 초기화 값이라고 하더라도 폼을 구성하는 초기화 값이거든요. 폼 전체에 대해서 초기화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 전체를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셨나요? 선택하셨죠? 선택하고 이것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클래스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셔서요. 코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여기 코드 보기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요 단추를 눌러서 클래스를 열어줍니다. 처음에 이제 유저 폼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폼 선택한 거 하셨나요? 하시고요. 그 폼을 컨트롤하는 메서드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여기 초기 값이거든요. 초기 값은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속성에 대한 여기서 보시면 속성 값을 선택하는데 에러 밑에 있어요. 찾으셨나요? 에러 밑에. 개체에는 두 개가 붙어요. 명령문 메서드. 명령문이 붙던가 아니면 뭐예요? 속성 값이 붙던가. 그 개체의 속성을 넣어라. 이거든가 그 개체를 컨트롤하라. 요거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비주얼 베이직에는 되셨죠? 지금 이니셜라이즈 뭐예요? 속성인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니셜라이즈 안에서는 이 속성 값을 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디자인 모드를 해제하시면 실행 모드로 이렇게 돼요. 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안 읽어보면 여기가, 여기 보세요. 어차피 목록 상자 아니면 텍스트 상자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이한 게, 여기 하나 붙어 있네. 이게 이제 목록을 담는 그릇이죠. 그의 나머지는 뭐예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하고 목록이 뭐예요? 텍스트 상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고요. 목록은 뭐예요?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리고 목록 상자는 두 개가 있어요. 접히는 목록 상자와 접히지 않는 목록 상자가 있어요. 접히는 목록 상자를 홍보 상자로 부르고요. 접히지 않는 목록 상자를 리스트라고 불러요. 되셨죠?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는 뭐예요? 뭐가 초기화 대상인지 몰라요. 문제를 읽어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읽어보니까 요거랑 요거랑을 초기화하라고 했어요. 그럼 초기화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단추에다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누르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요. 들어갔나요? 들어가서 뭐 하냐면 예약하기 폼을 열어요. 열었잖아요. 그쵸? 열어가지고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얘에 대한 부분이지만 폼 전체를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저 폼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CMB 도착지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CMB 도착지가 TXT 날짜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유저 폼의 초기화를 위해서 요 값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초기화라고만 하는 게 뭐냐면 폼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값. 폼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는 폼이 대상이 돼야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럼 이제 얘를 폼 전체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잡지 말고, 요거 잡지 말고, 요거 잡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니셜라이즈는 폼을 잡았을 때 생성이 돼요. 다시였나요? 요거 잡았을 때는 생성이 안 돼요. 이니셜라이즈가. 되셨죠? 요거 잡았을 때. 이니셜라이즈는 어차피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폼 전체지 폼의 일부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업 화면의 전체지 작업 화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폼의 전체를 잡았을 때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활성화가 돼요. 하셨나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코드 보기. 하셨나요? 코드 보기를 눌러주시고 유저 폼 보이시죠? 여기서 유저 폼을 하시면 클릭이 되어 있잖아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이는 값이 자동 값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었을 때 보이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를 클릭하셔서 에러 밑에 있는 이니셜라이즈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에러 밑에 있는 이니셜라이즈를 누르시면 지가 아주 친절하게 클래스가 열려요. 하셨나요? 클래스가 열리고 엔터 엔터. 항상 전체에 대한 이니셜라이즈예요. 부분에 대한 이니셜라이즈 개념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아까 봤어요. 하나는 텍스트 상자고 txt 날짜. 날짜는 텍스트 상자예요. 제가 콤보 상자 이름이 적혀 있던데 그게 CMB 도착지였어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인수는 항상 왼쪽에 적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으면 항상 하나의 값만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값을 담으려면 속성을 하나 달아주셔야 돼요. 텍스트 상자, 현재 텍스트 상자의 상태에 홍보 상자의 속성을 점해 주시고요. 달아주셔야 돼요.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목록, 이게 속성이거든요. 속성을 바꿨어요. 텍스트 상자에서 목록 상자로 속성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개체는요, 여기 개체에다가 적용되는 여기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메서드, 명령문,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문이 붙을 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얘의 속성을 바꾸는 속성에 대한 부분이, 속성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가 텍스트 상자에서 뭐예요? 목록으로 속성이 바뀐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은 딱 두 가지, 개체 두 가지가 붙어요. 두 가지가 뭔데, 하나는 단어로 된 명령문, 하나는 뭐예요? 걔 속성을 바꿔주는 속성이 붙어요. 되셨죠? 얘는 속성이에요. 속성이 됐을 때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주소값을 받을 수 있어요. 목록의 주소값을. 그래서 이제 그 주소값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목록을 G5에서부터 G14의 영역을 주소의 영역을 목록으로 하라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주소의 값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쌍따옴표 안 붙이면 얘는 인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소에 문자열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뭐라고 돼 있냐면 G5에서부터 G14죠. G3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G5에서부터 B가 아니고요. G5에서 대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G14 그 다음에 이제 엔터 누르기. 그게 도대체 뭐고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셨나요? 되셨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거의 내용을 어디다 담으라고요? 홍보 상자에 담으라는 거예요.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했어요. 적다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날짜에는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얘는 속성을 안 붙였기 때문에 데이트라고 하는 오늘 날짜.
데이트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적어도 돼요. 적어도 지가 알아서 떼줘요. 되셨나요? 인수가 없는 함수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가로를 떼줘요. 왜? 값을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데이트가 원래 인수가 없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today하고 똑같아요. 여기 비주얼 베이직 상태에서는 today를 사용을 못해요. today를 대신해서 사용한 점유어는 명령문은 today가 비주얼 베이직에는 없어요. 그 명령문이 없어서 date가 있어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today도 인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X표하고 닫으시고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셔서 얘를 열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니까 뭐예요? 입력되어 있는 값이 있죠? 보이시죠? 여기 입력되어 있는 값이 있나요? 여기가 쉽죠? 6개 유형만 익히면 1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포기해요? 되셨죠? 그 외 나머지는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외워야 되잖아요. 맞죠? 입력의 패턴을 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셨죠?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5점을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요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서 이제 해주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한 번에 예약하기 단추,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 도착지, 매수라고 하는 아까 그 있다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거기다 가격까지. 시트에는 이렇게 원래 여기 폼에는 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폼에 입력된 값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걸 거예요. 그 입력된 값으로 가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래서 총 4개.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줄일까요? 몇 개일까요? 여기가. 8개. 되셨나요? 8개 정도. 절대 8개는 없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되셨죠? 정시 아니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이기적 문제보다 더 쉽게 나와서요 하는 게 애들이 평상시 하는 말입니다. 애들은 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속으로 골마 트질 때까지 말을 안 하지만 고등학생들은 다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들이 하는 말이 이기적 문제에 프로시적 문제보다 더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거고 입력해서 이 작업의 자동화가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클릭하셔서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작업의 화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날짜를 이쪽으로 입력을 하고,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여기로 자동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 매수에 우리가 입력한 값을 여기로 입력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셨나요? 운 좋으면 4줄, 운 나쁘면 8줄. 되셨죠?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 X표하고 닫으시고요. 디자인 모드를 누르시고요. 디자인 하러 들어갑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녹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하기, 더블 클릭 했어요. 자, 우리가 작업의 자도가는 얘인데요. 요 이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갑시다. TX의 날짜, 그 다음에 여기 CMB 도착지. 얘는 TXT 매수. 그럼 요거는 목록이고 나머지는 다 텍스트 상자네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약하기를 디자인하러 들어가니까 이런 클래스가 열렸어요. 커맨드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엔터. 결국에는 작업의 자동화는 여러분들이 인수가 뭐예요? 요 자리인 거예요. 그쵸? 요 빈 곳에 이 밥그릇에다가 적절한 값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적절한 값이냐라고 하면 네가 아까 폼에 입력된 값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초기화 값이든 직접 입력해서 넣는 값이든 그게 입력되어 있는 값을 여기로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인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시트가 인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요. 좌표가 필요해요. 시트가 값을 담는 인수가 되려면 셀즈, 그 많은 셀들 중에서 이게 시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시트의 좌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 열으시고요. 시트는 뭐예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로우 인덱스, 컬럼 인덱스. 찾으셨나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로우 인덱스는 자 보세요. 여기 입력해 놓고 계속 누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우 인덱스는 뭐예요? 즉시 뭐예요? 누적이 될 때마다 인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를 담는 변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i는 바뀌거든요. 행은 바뀌어요. 그렇지만 열은요 안 바뀌어요. 자, 이게 날짜는 1열, 2열에 적히는 거잖아요. A가 1열이거든요. B가 2열이거든요. 도착지는 3열에 적히는 거고 D는 매수는 4열에 적히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가격은 5열에 적히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2열에 적히는 여기를 먼저 설정하시고 여기에 뭘 담으라? 필드명을 적으라고요. 날짜 적었어요. 엔터 복사하셔서 4개로 확정시켜 주세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 네 값에 있는 열의 데이터 영역을 바꿔주시면 돼요. 3, 얘는 뭐예요? 4, 얘는 뭐죠? 5,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3열에 1, 2, 3열에 넣는 게 필드명이 도착지라고 되어 있어요. 도착지라고 바꾸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찾는다고 시간이 더 걸려요. 그 다음에 1, 2, 3, 4, 1, 2, 3, 4에 적히는 것은 매수예요. 필드명이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 2, 3, 4, 5에 적히는 것은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날짜를 담는다. 여기는 도착지에 선택과 목록의 값을 담아야 되지 않겠냐. 여기는 네가 직접 입력된 매수를 담아서 그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입력은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날짜는 폼의 어디 부분이냐 요거거든요. 여기서 요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txt 날짜. 그래서 이제 예약에 들어가셔서 폼에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지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요. 아, 목록 상자에 입력돼서 선택된 값을 말하는구나. CMB 도착지. 그래서 여기다가 CMB 도착지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매수는 아까 봤어요. 자, 얘를 클릭하셔서 요 텍스트 상자에 우리가 입력할 땐값 말이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txt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산을 할 때는요. 텍스트 상자는 문자인 거예요.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수치를 숫자로 바꾸려면 함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두 개로 할 수 있어요. 텍스트의 속성을 바꿔주는 것은 점 해주시고요. 속성을 뒤에 붙이는 이게 메서드가 아닌 속성이에요. 그러면 텍스트의 속성을 숫자로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로 하실 때는 이렇게 돼요. 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어라라고 했거든요. VA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면 얘는 뭐예요? 문자를 숫자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명시가 얘를 사용하라고 하면 얘를 사용해야 돼요. 하셨나요? 얘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시면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를 하라고 했냐면, 이제 보시면요. 읽어볼게요. 매수의 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거를 2000을 거기 매수에다가 2000을 곱해가지고요. 여기가 수치가 돼야지 얘를 곱할 수 있거든요. 문자하고 숫자를 곱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숫자하고 숫자를 곱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값을 숫자로 바꿔서 숫자와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네가 숫자로 입력한 요 값이 최종으로 머무는 자리는 이거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그 애들이 그래요. 영리한 애들은. 선생님 그 뒤에 거는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요거를 하고요. 여러분들 요 앞에 걸로 하세요. 답이 나오는지 보시면 알겠죠. 하셨나요? 여기 해주시고 곱하기는 요거예요. 설탕 표시. 거기다가 2000을 곱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까지의 문맥을 파악 못할 만큼의 문맥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를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I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예요? 누적행. 누적행의 개념을 네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네 단어. 무슨 단어? 네 단어. 되셨죠? 네 단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기준이 테이블의 시작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첫날에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하잖아요. 요 테이블에. 되셨죠? 그럼 이제 테이블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테이블에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하셨나요? 기준이 뭐예요? 어, 테이블의 시작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다가 요 테이블에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요것도 하나의 책상이거든요. 요 테이블에다, 요 시작점. 여기다가 유정할게요. 여기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항상 시작점이 기준이 돼요.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되시고, 자, 여기와 이제 연관이 있는 얘가 하나 딱 있나요? 네, 여기와 연관이 있는 행이 하나 딱 있어요. 캡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누적행은 네 단어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I라고 하는 누적행을 정의하는 것은 I는 이 되겠죠? 기준이 range예요. range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해서 쌌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는 뭐예요? 이거 여기에 그냥 쌍따옴표 안 붙이시면요. 이게 인수로 변하거든요. 얘는 뭐예요? 주소의 값을 가진 문자다 이 말이에요. 쌍따옴표를 하시고요.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4예요. B4. B4 영역이죠. 보이시면 B4의 영역에 주소의 값에다가 이거 쌍따옴표 안 붙이면 인수가 돼버려요. 하셨나요? 인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하셨나요? 여기서 이제 숫자에 여기에 보시면 주소에 B4라는 주소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점을 한번 해볼까요? 개체를 나열하는 걸 컬렉션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range 10호, CU, current reason, 현재, 여기 B사와 관련된 영역에 점 rows 행들을 점 카운트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누적행을 코딩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거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지 안 배웠잖아요. 전 배웠잖아요. 그죠? 전산 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누적행을 할 때 수거처럼 나열하는 가장 빠른 4개의 컬렉션, 조합인 거예요. 하셨나요? 개체의 조합을 컬렉션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컬렉션일까요? 메서드 카운트가 나오기 전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체 묶음, 조합 이걸 컬렉션이라 불러요.
그 컬렉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카운트가 붙은 거예요. 이게 누적행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메서드로 사용하는 프로시저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용해야죠. 요거만 좀 외우라. 나머지는 코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셨나요? 이렇게 해두시고요. 이 코딩의 영역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엔터를 눌러주세요. 하셨죠? 관련 있는 행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적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 단어 테이블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관련된 영역의 로우즈를 카운트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누적행을 찾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와 관련된 행을 찾으라고 하니까 요거 하나 보이시죠? 이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텍스트가 적혀 있는 대상을 관련된 행으로 간주해요. 왜? 그걸 캡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셨죠? 표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표의 제목도 표 위에 떠 있을 때는 지 거랑 상관 안 해요. 지 거랑 생각 안 해요. 남의 거. 바로 그 표의 기준점에서 바로 붙어 있을 때만 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이렇게 하면 뭐예요? 얘와 관련된 행은 하나, 두 개가 돼요. 붙어 있으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단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텍스트가 적혀 있어야 돼. 하셨죠? 얘하고 이게 테이블의 시작점이에요. 여기 섹션이 붙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얘와 관련된 행은 뭐예요? 지가 소속된 행,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두 개죠? 그리고 여기에 근접에 하나 더 올라 있어. 얘와 관련 행은 지가 소속된 행과 얘하고 얘잖아요.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행은 보통 3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캡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 2까지 나와요. 지가 테이블의 시작점이 소속된 행이 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주집, 주집이니까 이게 일행이고요. 그 위에 캡션이 붙어 있을 때 뭐예요? 내 제목이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행.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currently is ros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집 일행 하나 카운트 했잖아. 1 카운트 했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캡션이 있잖아요. 얘와 관련된 행 뭐야? 두 개를 2 카운트 했잖아요. 그쵸? 2를 i라는 변수에 넣어요. 변수는 뭐예요? 값을 받아야지 변수예요.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행의 초기화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행은 초기화 값을 받아서 누적이 되는 거예요. 허공에다 누적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누적행은 특정한 기본 값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누적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적하는 초기 값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해서 초기 값을 만든 거예요. 지가 임의대로. 그게 가장 가학적이니까. 그 초기 값을 만들어 가지고 그 초기 값을 만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누적을 시켜가는 거예요.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누적이 결국에는 뭐예요? 어디에 돼야 돼요? 오행에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5에 입력이 되려면 i가 5가 되려면 내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게 5행이거든요. 5행이 되려면 이에요. i가 5가 되려면 처음에 누적된 값이 2잖아요. current region rows에서 2라고 하는 초기화 값을 부여를 받았어. 그것이 5가 되려면 결국에는 i가 5가 돼야지 뭐예요? 5,2에 날짜가 넣고 5,3에 도착지가 들어가고 5,4에 매수가 들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얘가 종착점이 뭐예요?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걸 5로 만들려면 더하기 3을 해줘야 돼.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되셨죠? 우리가 인수는요, 초기 값을 가져요. 그 초기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초기 값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네 단어예요.
되셨죠? 그럼 i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구할 때 테이블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관련된 행을 먼저 찾아서 초기값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뭐예요? 더해서 누적을 시켜가는 거예요. 하셨나요? 근데 처음에 입력되는 값만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처음에 입력되는 값의 위치만 구해주면 지가 알아서 누적을 시켜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이블의 시작점과 누적된 행을 찾으라 라고 해서 지가 소속된 행 하나, 캡션 하나, 두 개를 찾았어. 초기화 값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 입력되는 곳은 뭐예요? i가 5가 돼야 되잖아요. 2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2에 입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2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입력해버리면 그 데이터예요. 그쵸? 캡션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가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화 값이 2가 되어 있지만 2가 그 초기화 값에서 5가 되려면 뭐예요? 더하기 3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거만 되면 돼요. 몇 번만 풀어보면 괜찮아져요. 여기까지가 이제, 돼요. 이게 끝이에요. 되셨죠? 여기에 더 붙여지고 덜 붙여지고 하는 것은 패턴을 얼마나 열심히 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액세스는 쿼리만 잘 잡으면 돼요. 되셨죠? 나머지는 클릭해서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프로시저에서 패턴화되어 있는 부분을 다 걸머지지 않으면 여러분 발 뻗고 자겠어요? 못 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가 10점을 받았는지 15점을 받는 빵점을 받는지 어떻게 알게 뭐예요. 그쵸? 그래서 이 느낌에 이거 15점이겠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려면 이기적 문제에 있는 프로시저 20문항을 다 풀어야 돼요. 이 따라하기에 21문항을 다 풀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 혼자서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저랑. 되셨나요? 그러려면 결석을,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후딱 지나가요. 되셨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자, X표하고 닫아보세요. 닫으시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 모드로 바꾸려면 얘를 이렇게 해제를 해보세요. 해제했나요? 해제하시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열었어요. 하셨나요? 이렇게 클릭해서 열었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도착지를 선택을 했고요. 매수는 우리가 입력하는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뭐 4를 하든지 3을 하든지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약을 했을 때 입력이 되죠? 그두 번째 할 때 누적이 되나요? 누적이 되잖아요. 되셨죠? 여러분들이 코딩의 영역은 뭐예요? 한 줄밖에 없어요. 누적행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딩의 영역은. 이걸 왜 포기해요? 되셨죠? 포기하지 마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누적행을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시면 제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고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계속 와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는 특정한 위도 없고 진짜 성실하게 애들하고 풀어주면서 이제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예요? 일단 3일을 지켜봐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푸는지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커말 1급에 3일이 지나면 이제 조용해져요. 되셨나요? 수긍하고 따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때서부터 이제 따라와야 돼요. 이제부터 안 따라오는 거는 제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하더라도 결석을 하지 말고 와야 돼요. 여기서 제가 결석 좀 하지 마세요. 사정이 들어가면 커말 시험은 날아가요. 되셨죠?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셨어요. 하셨나요? 여기 이제 이게 프로시저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적행위 한 줄이 코딩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리해서 그래요. 워낙 영리해서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 길인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쵸? 보고 가면 일단 수긍을 하면 뭐예요? 순하게 따라오셔야 돼요.
되셨죠? 근데 이제 그러고도 계속 수업을 흔들거나 하시면 이제 제 같은 사람은 흔들려요. 위가 없기 때문에 되셨죠? 도와주셔야 돼요. 이 영상반의 수업을 할 때도 좀 똑똑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배우셨죠? 근데 영상 1도 모르시는 분이 수업을 계속 흔들면 제 같은 사람은 위가 없어서 자꾸 흔들려요. 되셨죠? 맞춰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이제 우리가 풀어갈 거니까요.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유대는 해주셔야 돼요.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다예요. 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0분만 쉬고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 푼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죠?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기출 따라하기서부터 이제 계속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분만 쉬고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분만 쉬고 그 다음 해볼게요. 네. 네. 대신은 이거. 네. 취소를 네, 하면 언분들이 하시고요. 비의학이나 점 정리. 무한을 지원해주세요. UNL 그리고 그다음에 운전자는 못찾을 때는 아니 직접 해주시면 하락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P3 P3 네, 사업 부인해 주시고요. 쌍따옴표하고 예약 해주세요. 그다음에 사업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응해서 네, 해주시고요. 쌍따옴표 부인 책 그다음에 사업 대 P3 그다음에 사업 대응하고 정해 주시고요. 콘트 그다음에 점 뭐죠? 사이즈 네임은 했는데 사이즈 하시고 연해 주시고 14. 네, 사업대로 폰트 트루 TR 이 사업대로 B3 사업대로 점 폰트 점 이탈리 I L B TR 이탈리 T 빼야 는 그다음에 트루 저는 엑스파워 받는 아니야 그걸 X 안에 이걸 문제 단지 그래서 저거 X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클리닝 그다음에 종종 같은 거 이거는 끝다가 피는 게 커맨드 진짜 틀린 거는 뭐 하다가 내려가야 되는 엑스퍼하고 정리가 하게 다시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가 예약할 때 내가 최고 네 번째
이거를 준비를 해야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5분만 더 쉬다가요. 자료 좀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료 아직 5분 더 쉴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뭐라고 돼 있냐면 1급에 이렇게 클릭하셔서요. 그 실기 기출 소스를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기출 소스예요. 다운 이렇게 받으시고요. 아직 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보시면 제가 어제 저 교대까지 달려간 여기서 실기에 보시면 실기 기출 스프레드 시트. 자, 그거는 액세스는 내일 넣어드릴게요. 요거 다운 받아보세요. 이게 책으로 하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요. 그래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거를 수업 시 해야 돼가지고요. 이거 펼쳐놓고 하려고요. 하셨나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의 도의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조금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보시면요. 다운로드 누르시고요. 이쪽에 스프레드 시트를 뭐 여기 우리 방에다 갖다 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D 드라이브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잘라내기 D 드라이브 안에 우리 폴더 안에 붙여넣기 해서 가져가세요. 요 소스를 압축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요 이름에다가 보이시죠? 압축을 풀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스프레드 시트를 자,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으로 크롬으로 열어주셔야 돼요. 그냥 크롬으로 열어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처음에는 햄버거 단추를 이렇게 뜨거든요. 햄버거 단추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쭉 내려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표시가 있어요. 클래스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따라하기예요. 기출 따라하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21개 사용자 정의 함수 제일 많이 틀리죠? 네, 그걸 다 풀 거예요. 여기 클릭하셔서 자 보시면요. 여기 들어가셔서 요 안에 들어가시면 스프레드 시트 그 다음에 보시면 기출 따라하기입니다. 정답을 하시면 안 되고 기출 문제 하셔서요.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만 콘텐츠 사용하셔가지고요. 어제 툭 건드렸던 걔만 쭉 풀어볼 거예요. 계산 작업. 이거하고 프로시저에서 제일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뭐예요? 생소하니까 어, 위축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위축되는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했어요. 자료 좀 다운받으시고 2분 뒤에 이제 들어갈게요. 자, 함수 중에서 이제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얘가 제일 잡기가 쉬워요. 배열 함수든 일반 함수 중에서 제일 잡기가 쉬운데, 안 해봤기 때문에 위축이 심해서 아예 이제 하려고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입니다. 여기 기출문제 따라하기.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맨 앞에 쌤이 이제 여기서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십시오.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쪽에 보시면 제가 새벽에 올려놨어. 여기 보시면 선생님 여기 찾으셨죠? 새벽 3시에 올려놨어요. 하셨나요? 여기서 이렇게 되셨죠? 방법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여러분들은 설득시킬 때까지 방법이 없으니까, 설득시킬 때까지, 설득시켜지는 개념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총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셨나요? 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우리가 사용자 함수는 뭐예요? 총점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필드명이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필드명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제 빨리 적는 곳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함수 이름하고 요 함수 이름하고 요 필드명이 같아서 그래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자리도 금세 찾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항상 함수 이름하고 필드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세 찾아서 여기다 바로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툭 건드렸는데 오늘도 툭 건드려 볼게요. 문제 계속 풀면서 얘를 클릭하셔서요. 자, 오세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 그 다음에 열어서 이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면 떴어요. 그 다음에 모듈을 삽입해야 되거든요. 메뉴에서 삽입으로 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돼야 돼요. 모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기출 따라하기예요. 소스는 올려놨어요. 되셨죠? 올려놓은 소스를 뭐 63 뭐시기에 뭐 올려놓은 소스를 압축을 푸셔가지고 그 안에 기출 따라하기로 갔어요. 우리가 실전으로 간 게 아니고 기출 따라하기로 가서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기출 따라하기 파일이에요. 여기다가 두시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PDF 파일을 열었어요. 여셨나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했어요. 자, 그 PDF 파일에 보시면 떻게 보고 함수 정의를 아냐 라고 하시면 요거 클래스가 적혀 있거든요. 시험 문제마다. 그러니까 딱 찾는 거예요. 하시면 스크롤바 휙 해서 이렇게 딱 찾았어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다 두시고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개발 도구에 가면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비주얼 베이직이 탑재되었다. 그게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엑셀에 내장되어 있는 앱이다. 그걸 어플리케이션이라 불러요. 그게 어디 있냐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여기 있어요. 찾으셨나요? 얘를 클릭하셔서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라고 하시면요. 삽입을 하려고요. 그 다음 모듈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듈을 열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는 자동으로 안 열리겠죠? 거의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모듈의 클래스 정도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모듈의 클래스가 세 단어만 적어라 라고 했어요. 요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되셨나요? 요거 한 단어, 퍼블릭이 뭐예요? 선언하겠다. 퍼블리셔라고 하잖아요. 그죠? 퍼블릭 선언하겠다. 펑션은 뭐예요? 기능을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FN 총점에 대한 기능을 선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박자 맞춰서 적어봅시다. 퍼블릭 PUBLIC PUBLIC 이게 한 단어예요. 퍼블릭. 그냥 항상 띄워요. 펑션. 펑션이 뭐예요? BUNC BUNC TION 이에요. 펑션. 그것도 적혀 있어요. 그다음 한 칸 띄우시고요. 함수 이름을 의미 단위로 띄우는 거죠. 홍점. 클래스를 만들 때 요 세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엔터. 이것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빨간색 없이 열려야 돼요. 열리고 나서 요 클래스에 인수를 담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인수도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자 나열해 볼게요. 띄어쓰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석, 출석 구분하는 거 어차피 콤마거든요.
띄어쓰기 하지 말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과제 띄어쓰기 하지 말고 콤마 찍으세요. 그 다음에 자 중간이 아니에요. 중간고사예요. 여기 보세요.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띄어쓰기 하지 말고 적으세요.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시고 됐어요. 자, 이 부분은 인수에 대한 정의예요.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총점이 FN 총점이 0이거나 총점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if가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if가 반드시 있어요.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보세요. 출석 중간 기말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라도가 의미하는 것은 and일까요? or일까요? 요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모든 and고요. 모든은 and예요.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은 or이에요. 그 단어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두는 and고요. 그다음 하나라도는 o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과제 빼놓고 출석, 중간고사, 기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라도 0이면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출석이 0이냐? 5월.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이꼴 0이냐? 5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이꼴 0이냐? 이걸 적으셔야 돼요.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자, 인수에 대한 정의는 부등호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부등호 몇 개라고 그랬어요? 부등호 몇 개라고 그랬어요? 6개. 6개의 부등호로 뭐예요? 인수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 외에는 안 들어가요.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얘를 클릭하시고 그 외에는 들어가면 식이 들어가겠죠. 인수를 기본으로 한 식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니다. 자, 창을 이렇게 여시고요. 자, 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IF 인수에 대한 정의를 해요. IF 뭐뭐면 빵점을 줘라라고 했거든요. 얘가요. 그래서 if문의 true 값은 빵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인수가요. 출석 세 가지만 정의를 해요. 출석이 이꼴 0이다. 이거 하나 0일 때 하나라도라고 했으니까요. 경우의 수를 다 적어주는 거죠. 5월 여기가 인수를 정의하고 그 인수를 뭐에 연결해야 하셨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인수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가 해주시고요. 이꼴 0이냐.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5월 한 칸 띄우시고 기말고사가 인수 이꼴 0. 그게 이제 부등호죠. 기말고사가 이꼴 0이다. 하셨나? 이게 하나라도 0이면이에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자 여기 인수 정의 끝났네요. 뭐를 붙여요? 벤을 붙여야 되잖아요. 되셨죠? 벤을 붙여서 트루 파트에는 하나라도 0이면 지가 빵점 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복사를 해주세요. 하도 오타를 많이 치셔서.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여기 붙여넣기. 저도 쳐놓고 오타인지 아닌지 한참 머물하는데 여러분들 떨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여기서 뭐예요? 총점이 빵점으로 매기고 아니면 else, ELSE 아니면 ELS예요. 트루 파트와 폴스 파트로 나누어지는 뭐예요? 뭐예요? 단문이에요. 단문이기 때문에 if는 하나예요. if가 하나 있는 게 단문이에요. 되셨나요? 단문은 true와 false로 명확하게 나눠지는 걸 단문이라고 불러요. 하셨나? 뭐뭐면 아니면으로 갔을 때 뭐예요? 다중 if고요. 여기는 뭐예요? 뭐뭐이면 뭐고 뭐뭐 아니면 뭐다 라고 하시면 이건 단문이에요. 단문은 true 파트와 false 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얘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시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총점 계산해서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출석하고, 과제하고, 중간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0.3을 곱한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0.3을 또 곱한 것을 더하는 게 총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수를 계산의 영역에 둡시다. 안 띄어쓰게 해도 돼요. 점유되어 있는 메서드만 띄어쓰게 해주시면 돼요. 출석 하시고요. 더하기 과제, 더하기 중간, 고사, 곱하기 0.3, 더하기 안 띄우셔도 돼요. 기말, 고사,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거죠. 0.3 끝. 하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폴스 파트가 끝났네요. if를 닫아야 되겠네요. 메서드가 먼저 와요. 닫아라. 아까 내려라고 먼저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가 먼저 와요? end. 닫아라. 끝내라가 먼저 와요. 그러면 한 칸 띄우고 목적어를 적어요. 뭐를? if. if를 끝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게 끝이죠. 이렇게 대한 단문이 한 30%. 그냥 중첩구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첩구문 중에서 중첩구문이 이제 한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렉트 케이스문이에요. 되셨죠? 실렉트 케이스문 어제 요거 내일 할게요 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if문을 이제 변형시켜서 실렉트 케이스문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시고요. X하고 닫으세요.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는 적어주세요. 자, FN 처음에 오류가 생겨요. 탭 하셨죠? 함수를 열려면 탭을 눌러요. 되셨죠? 그리고 마법사를 열어야지 정확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어서 이쪽에 보시면 fx 하셨나요? fx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인수를 담는 상자가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 클릭하셔서 지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오지랖을 뻗치지 말고 여기만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행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기 클릭하시고 이거 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되셨나요? 이렇게 되시고 엔터가 확인이에요. 하셨죠? 하셔서 우리가 셀 포인트에 세우기 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얇아졌을 때 보이시나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채우기가 돼요. 되셨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30%에 속하는지 70%에 속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 일단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전으로 갈게요. 스프레드시트의 실전 문제 1번. 상시가 아니고. 실전부터 먼저 볼게요. 상시 들어가지 말고 실전에 들어가세요. 실전 1번. 실전이 앞에 있거든요. 순서를 또 찾는다 볼리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부터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실전이 앞에 있어서 또 뒤로 휠 감아서 내려야 되잖아요. 쭉 해주셔서 한 파트만 내려주세요. 기출문제가 따라하게 하면 그 다음에 실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전이 나올 때까지 쭉 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 책이 이제 설명도 잘 돼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33페이지. 33페이지에서 이쪽 쭉 내려가시면 함수 파트에서 이 퍼블릭 펑션 보이시죠? 요걸 찾으세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FM 판매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판매액을 찾았어요. 여기. 영 보이시죠? 되셨나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신 상태에서요. 먼저 켜놓은 거는 좀 닫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놓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라네요. 근데 이제 뭐냐면, 판매량이 5개 이상 판매가 되면 5%, 그렇지 않으면 3%를 할인 금액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할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할인이 나오면, 뭐, 여기서 이제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5%, 그렇지 않으면 3%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할인이 나오면 이렇게 적어요. 비주얼 베이직 창에서 프로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한자당 이 출력의 단위로 문자로 정류가 되어 있어서요. 프로는 쓸 수가 없어요. 비주얼 베이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를 소수점으로 고쳐서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5%를 할인하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곱해야 돼요. 자, 뭐를 전체에서 5% 할인한 값은 빼야 되거든요. 0.5%가 뭐예요? 0.5에 0.05예요. 요거 좀 정리하고 합시다. 5%라고 하는 0.05예요. 하셨나요? 50%가 0.5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5%예요. 5%를 하고 3%를 할인하라라고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서 그 곱하기 해주시고요. 가로 열고 1 빼기 0.03 이게 돼야 돼요. 되셨죠? 할인밖에는 우리 발목을 잡을 게 없어요.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1에서 0.03을 그거 하면 얼마가 되죠? 0.97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계산하게 냅두라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냉면 그대로 1 빼기 0.05는 0.95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0.95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1 빼기 뭐예요? 1에서 0.05를 뺀 값에 할인된 금액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면서 뭐예요? 5% 할인해주고 그 다음 값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5%만 받아요. 5% 할인해주는 값을 받아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거기서 이제 뭐예요? 애누리, 애누리에서 2,000원 깎아줬어. 그럼 내가 2,000원을 받아요? 8,000원을 받아요? 8,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를 할인하라는 뜻은 뭐예요? 1에서 1이 100%거든요. 1이 의미하는 건 100%예요. 그럼 여러분 5%는 뭐예요? 0.5, 0.5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되셨죠? 그래서 100%에서 5%만큼 빼가지고 나머지는 네 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내가 5%만 받는 게 아니에요. 5%를 할인한 값을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해주시는 거고요. 해볼게요. 자, 판매량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으로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5개 이상 판매하면 여기 딱 똑하니 적혀 있네.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책에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목이 잡혀요. 여기서 밑줄 그어주시고 면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if예요. 되셨죠? if 뒤에 있는 게 true 파트고요. 그 뒤에 있는 게 false 파트예요. 여기를 밑줄 좀 그어주세요. 페이지는 책을 보고 PDF 파일을 넘겨보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책을 보고 여기서 이제 뭐가 빠졌더라, 뭐를 했더라 하고 이제 PDF 파일을 푸는 거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 변칙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1-55 하셨나요? 종이에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제 이렇게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로 들어갔어요. 판매액에 셀포인트를 놓고. 자, 그 다음에, 어, 놓았어요. 요거만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가. 요거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보시면요, 얘가 이제, 계산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페이지로 갔어요. 하셔서 여기 애플리케이션 창이 열리네요. 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모듈을 삽입하려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이에요.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셔서 열었어요. 자, 적어볼게요. 퍼블릭 펑션 그 다음에 뭐예요? 함수가요. FM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매액 함수에는 인수가 적혀 있어요. 그게 아주 친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문제지에 이렇게 나와요. 판매량과 가격이 인수예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수 적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창에다가 클래스가 열리면 자, 뭐를 적어야 돼요? 판매량 하시고요. 또 판매량 하시고 뭐예요? 여기 적혀 있죠? 판매량하고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격의 인수를 적어요. 띄어쓰기 하지 말고 품모라만 구분하셔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판매량이 5개 이상 판매하면 인수에 대한 요 2개의 인수 중에서 여기에 대한 인수에 대한 정의예요. if, if 아까 띄우고 판매량이 인수예요. 아까 뭐예요? 여기 이거 쌍따옴표 안 붙이면 인수입니다, 선생님 한 거예요. 되셨죠? 쌍따옴표 안 붙이시면 무조건 인수예요. 여기다 쌍따옴표 붙이시면 뭐예요? 문자라는 값이고 얘는 뭐예요? 값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하셨나요? 그 차인 거예요. 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두시고요. 판매량이 5개 이상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THEN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판매액이 어떻게 되냐면 판매액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자꾸 오타가 나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는 거예요.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인수 곱하기 또 다른 인수 가격인데 여기에 인수에 담겨진 값인데 거기다가 5개 이상 팔면 1 빼기 0.05%를 할인해 주래요. 되셨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식이 적혀 있어요, 책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요. else, ELSE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또 적지 말고 컨트롤 C 문맥이 같으면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를 할인하라 그러면 3.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엔터 누르시고요. and if 되셨나요? 이렇게 끝. 여기가 끝인 거예요. 단문이 한 30% 정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리가 상치니까요. 정신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1.5배 정도 속된 말 널뛰어요. 널뛰는 거에 우리가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평준한 상시를 치는 게 좋아요. 여기서 클릭하셔서 X표하고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불러올게요. 얘를 클릭하시고 함수는 필드명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함수 이름을 잊어먹었을 때 필드명을 봐라라고 했어요. FM 판매액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 열었어요. 그 다음에 FX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여기 인수창이 열리죠? 얘를 클릭하시고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의 값만 담당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줄에 있는 판매량을 찍고 이 줄에 있는 가격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내려주시면 돼요. 하셨나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됐죠? 이제 좀 각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잡혀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X표하고 닫으시고요. 실전 2번에 들어갑니다. 자, 쭉 내리셔가지고요. 자, 얘가 뭐라고 돼? FM 비고는 청구 방법을 인수로 받아서 비고를 계산한 함수다. 함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네요. 요게 이꼴이에요. 요 말을 풀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식인 거예요. 자, 보시면 비고라고 하는 FM 비고 함수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 인수가 이메일이라는 거죠. 청구 방법 이메일이면 4% 할인이라는 문자열을 적으세요. 쌍따옴 붙어 있잖아요. 문자열의 값을 적고 그러면 이제 청구 방법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값을 가지면 2% 할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의 값을 갖고 그 외에는 뭐예요? 빈칸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값이 하나고 두 개고 세 개네요. 그러면 뭐예요? 중첩 구문이에요. if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는 비주얼 베이직의 if는 if고 else if도 if다 이 말이죠. if도 if고 else if도 i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폴더에서 중첩 구문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중첩 구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나온다 할 수는 없어요.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스프레드 시트에 자, 실전에 들어가셔서 실전 문제 2번 꺼내주세요. 2번 하셔가지고요. 콘텐츠 사용 누르시고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열었어요. 자, 여기서 함수 계산장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비고가요. 함수 이름이거든요. 필드명도 비고예요. 여기 보이시죠? 거기 100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여기다 두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창 열었어요. 이렇게 두시고요. 모듈 삽입할 거거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새 단어로 자, 퍼블릭 펑션 비고 여기까지 적으라고 그랬어요. 인수 적지 말고요. 퍼블릭 한 칸 띄우고 펑션 FUNCTION 그 다음에 FN 비고 클래스가 열려야지 인수를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 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청구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서 청구 방법. 자, 지가 다 적어놨어요. 청구 방법이 이메일이면 면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if. 그 다음에 뭐예요? 핸드폰이면 얘가 두 번째 if. 그리고 나머지는 else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첫 번째 if의 정의부터 먼저 할게요. if 잠깐 띄우고 청구 방법이라고 하는 일수가 정의를 하려면 여기 부등호가 오거든요. 같냐? 물어봐야 돼요. 쌍따옴표 하시고 대문자예요. 빼기 이메일 쌍따옴을 닫으세요. 청구 방법인 인수가 이메일의 값을 가지면 이거든요. 한 칸 띄우고 then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시면 fm 비고라고 하는 함수를 좀 적어주면 좋은데 자꾸 오타를 쳐서 여기다가 했어요. 이꼴 뭐를 하느냐라고 하실 때 4% 할인이라는 문자열을 적어라 라고 했거든요. 쌍따옴표 하시고요.
수식이 아니고 4% 할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적어라. 자, 여기서 값이 3개가 있어서 else if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할 때 if. 이게 if거든요. else if라는 띄웠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if예요.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else하고 if가 아니고요. else if예요. 그래서 이제 한 칸 띄우시고요. 청구 방법 해주시고 equal 해주시고요. 쌍따옴표 하시고 핸드폰 했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시고 then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지가 적어놨어요. 2% 할인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복사하면 되겠죠. 또 적지 말고. 그 다음에 2% 할인. 그 다음에 그 외에는 S예요. if가 아니고요. ELSE 하셨죠? 붙여넣기 하고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는 할인을 시키라고 하는 건지 빈칸을 만들라고 하는 건지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값을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을 지우시면 돼요. 예전에는 뭐예요? 요것만 답으로 인정해줬어요. 요즘에 요렇게 적어도 답으로 인정해줘요. 하셨나요? 굳이 스페이스를 한 칸 띄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뭐예요? 스페이스바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써요. 되셨죠? 필요할 때만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시고 굳이 필요 없는 스페이스만 띄우지 마시고요. 엔터 누르시고요. if를 닫아요. END 하시고 IF 하셨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문맥을 읽어보고, 여기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if문은 한두 개, 그건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기적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이해할 수 있는 if도 패턴이 있어요. 그건 외울 거예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렇게 두시고요. 자, X표 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불러올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는 해주시고요. FN 패키 눌러주시고 하셨죠?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x 함수를 열어라.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는데 네 줄에 있는 청구 방법만 잡아라.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라 하시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풀고 집에 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3회, 실전 3회 들어가겠습니다. 실전 3회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가격이 100만 미만이고, 제조 연도가 2020이면, 자, end가 붙어 있네요. 여기 인수를 정의하는데, 단문에, 인수를 정의하는 if문에, 자, 뭐예요? 인수 정의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 가격이라는 인수에 대해서 100만 미만이고라고 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제조연도라고 하는 인수에 대해서 여기 가격의 제조연도 있잖아요. 2020이라고 하는 여기 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는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동어가 붙고 하나는 이다, 이 꼴이라고 하는 부동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면 뭐예요? 자, FN 추천은 여기 중첩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니면이에요. 가격이 80만 미만이고 제조 연도가 2019년이면 그냥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 외에는 빈칸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첩 구문이죠. 되셨나요?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는 X표하고 닫으시고요. 중첩 구문 하나만 더 풀고 가죠.
한 번에 여기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 사용을 누르시고요. 계산 작업에 가셔서 추천이거든요. 추천. 여기가 함수 이름이 추천이거든요. 보이시죠? 필드명이 추천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 자, 해볼게요. 여기 추천에다가 놓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모듈. 그 다음에 새 단어. 퍼블릭 펑션 func tion.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fn 추천. 자, 인수가 여기 보세요. 가격과 제조 연도라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가격, 제조 연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if, 그 다음에 가격이 에 대한 인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미만이다는 요거예요. 작다. 100만 미만이다. 종이 6개. 둘,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고인지 5월인지 보셔야 돼요. 고예요. 고는 and예요. and 한가지고 제조 연도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보셔야 돼요. 꿀따옴표 안 붙어 있죠? 숫자예요. 2020.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된.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정의합니다. fn 추천은 중첩된 다이아몬드. 컨트롤 C 여기다 붙여넣기. 는 해주시고요. 쌍따옴표하고 미음하고요. 미음하고 한자 키를 눌러서 여기 탭키 누르시면요. 다 열려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게 단문.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요거를 구조가 같아서 복사해서 쓰려고요. else if를 만들 때 ELSE 붙여넣기. 띄워서 붙여넣기 하지 말고 붙여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이고 80만이거든요. 여기다가 80만 10 대신에 8을 적고 자 여기다 2020 대신에 2019를 적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엔터 누르시고요. 함수는 컨트롤 C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다가 지우시고요. 미음 누르시고요. 한자 키, 탭키 누르시고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else 아니면 ELSE.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빈칸이다. 엔터 누르시고요. if가 닫혔네. and 잠깐 띄우고 if를 닫아라. 메시지를 적어요. 문장 적을 때 뭐예요? 3분의 1이 복사 붙여넣기예요. 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맥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X표하고 닫으시고요. 여기다가 는 해주시고요. FN 탭키 눌러서 FX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네 줄에 있는 가격하고 네 줄에 있는 요 기치가 있는 자리 제조 연도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 빈칸도 답이에요. 빈칸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빈칸이 나온다고 해서 내가 틀렸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되셨죠? 하셔서 이제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단문과 중첩 부문을 두 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뵙겠습니다. 한 분은 필기시험 가서요. 복기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실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퇴실하시면 됩니다.